예. 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던 고향에서의 어떤 가난과 도시 변두리에서 겪었던 어떤 가난, 그 가난의 어떤 이질적이지만 또 그 안에 흐르는 어떤 동일한 혹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공간 속에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어떤 동질의 공간, 내면의 풍경, 이런 것을 아마도 시간의 힘을 빌어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제가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마 도시에 올라오면서 어떤 시골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내면에 이렇게 깊게 각인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쓰게 되면서 몇 가지 원형에 가까운 어떤 원초적인 기억들이 떠오르던데요. 주로 그것들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골이라는 것은 늙은 것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늙은 것 안에서 신생하는 어떤 젊음 같은 것들은 다 화려한 도시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애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원초적으로 그 비애라고 하는 동물이 살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고향, 그러니까 시골, 내가 살았던 곳에는 늘 기찻길이 다녔었는데 그 기찻길 때문에 그 동네 양쪽이 이렇게 갈라져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그 기차에 그만 치여서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그 기차를 상여로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기차에 치여 죽었을 때 무당이죠, 만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을 그 당시 그 기차를 기차로 본 것이 아니라 상여로 보았고, 거기에 어떤 처녀가 그 종을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더라는 거였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매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애나 그런 것과 결합이 되어서 제게 어떤 시를 쓰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안에는 그 두 공간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어도 어떤 때는 내가 어떤 고향에 텐마루쯤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시간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방으로 강의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 묘하게 기차가 우리 집 밭 쪽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차에서 바라보면 동구 밖에 있는 우리 집 밭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도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 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차의 유리창 안쪽에 앉아서 그 바깥에 있는 제 본질을 보는 거죠. 이건 그러한 것은 어떤 비유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제가 꿈꾸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근원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 삶 속에서 느끼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뿌리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인지. 기차는 분명 서울에서 와서 시골을 향해 달려가죠. 근데 그 기차는 분명 서울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고향을 지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정주하지는 못하는 어떤 운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응시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공간이 겹치면서 보여주는 그 비애 같은 그런 뿌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하네요. 대체적으로 어떤 자기 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닥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각으로 시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변모 같은 것들이 좀 가려지게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시집을 쓸 무렵만 해도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어떤 90년대 중반 무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 변혁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뭐 후일담 형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있고 마치 추억처럼 환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개혁에 대한 그런 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무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서 미성년으로 남고 싶다는 말을 한 거죠. 즉 내가 세상에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투시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구붕어로 훔쳐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는 이런 피터팬 같은 어떤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로 남음으로써 양철북에 나온 오스카 그런 것처럼 좀 더 세상을 내 나름으로 파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변하지 않은 것은 혼자 산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혼자 살다가 살고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것이 꼭 이런 쓸쓸함, 소멸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듯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혼자 밥 해먹는다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풍경들 속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골목길이 있었으면 하다못해 그 골목에 그 집들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감나무 거기에 이렇게 가을이면 빨갛게 이제 홍시도 익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슴 속에 조금씩 떨어져 내리는 듯한 느낌들. 그러니까 분명 그런 것들은 소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을 이렇게 좀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 집들을 이렇게 이제 자전거나 혹은 저녁이면 산책을 다니면서 그 풍경들을 이렇게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좀 관념적으로 느껴졌던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라든가 혹은 의자 같은 데서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어떤 의자들. 그렇지만 그 의자에 분명히 누군가가 한때는 앉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몸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어쩌면은 사물의 호흡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고 그 호흡 속에서 때로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좀 깨달음이라면 좀 깨달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씩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시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 속에서 또 풍경들 속에서 함께 호흡을 엮어나가는 것이지 그냥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거죠.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몸 안에 축적된 추억이 진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세상 고유의 만물들은 어떤 자신만의 빛깔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이 없이 보면 그 빛을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사물이나 풍경 혹은 추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뿜고 있는 어떤 빛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빛은 뭐 아주 가깝게는 제 가족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그전 시집에서는 어머니나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시집에서는 아버지가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수동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처럼, 물론 그 아버지도 평생 침묵에 쌓여서 사셨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연약하고 또 무력하지만 그런 아버지처럼 뭔가 빛을 이제는 조금씩은 뿜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물론 그것은 시적인 빛이긴 하겠지만 그 빛들로 하여서 읽는 사람들에게 좀 더 뭐라 그럴까,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도 조금은 암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빛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를 쓰게 되면은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시보다 그냥 쉽게 썼다고 생각하는 시들이 뭐 평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것도 뭐 전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 그 자식들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무엇이 나의 대표작이다 하고 내세울 만한 작품도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글쎄 그렇게 썩 미덥지는 않다고 할까? 사랑하지만 미덥지 않은. 그래서 좀 더 내 시들이 좀 더 뿌리를 좀 더 깊게 내리게 되고 또 뿌리를 내려서 안주하지만 말고 그 나뭇잎이나 뭐 가지 사이에 새집도 만들고 또 새들이 먼 데서 날아온 새들이 좀 쉬어서 갈 수도 있게끔 그런 하나의 그런 깃들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뭐 애언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주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아주 소박한 의미로 파악을 하면은 하나의 환시 같은 걸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시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서 직관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작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를 통해서 그 환시를 꿈꾸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더 어떤 유년 체험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어떤 것들을 환각이 아닌 환시로 드러냄으로 해서 저는 그 속에서 뭐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애연 같은 말을 해보고 싶은 느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아마 그것이 무엇일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네 번째 시집에서 빛에 대해 말했으니 아마 그 빛을 통해서 환시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도달한다기보다는 그 언저리에는 그래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몸으로 느낀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좀 더 눈이라고 하는 것, 시각으로 세상을 파악하지 말고 그야말로 느낌으로, 그래서
그 느낌 속에서 우러나는 무엇인가로